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부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망의 FOMC 결과가 발표된 날입니다. 미 현지 시간으로 12월 14일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3대 지수는 변동성을 나타내다가 결국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34,000선 바로 밑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0.42%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61% 하락하면서 4,000선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하락했는데요. 전장 대비 0.76% 하락하면서 역시 12,0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3대 지수 오늘 극심하게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 간담회 그리고 페드의 성명서 발표 직후로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하락으로 장을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네, 각 국제 금융시장도 모두 이제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우선 채권 금리 같은 경우 현재 10년물 금리가 약 3.48%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2bp 가량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 4.22%가량 나타내고 있고요. 소폭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달러화 지수는 103.6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는 장 초반에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이제 페드의 결정 직후로 조금 이 약세 폭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가는 전장 대비 2.5% 이상 상승한 배럴당 77.2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드 결정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각 전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17,769달러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뭐 새벽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페드 결정된 거 성명서 점도표 관련돼서 좀 쭉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통화결정 정책회의를 마무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연준은 우리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0bp 0.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연준은 이번까지 7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했지만요. 기존의 75bp 금리 인상이었던 자이언트 스텝에서 50bp 금리 인상인 빅 스텝으로 한 발자국 물러선 모습입니다. 이 50bp 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 연방 기금금리 범위 4.25%에서 4.5%가 되게 됐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이번 연준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12대 0으로 이제 12명의 참가위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번 페드의 정책금리 결정으로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이제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향후 긴축의 속도를 줄이겠다라고 시사를 한 만큼 한국은행이라든지 한국에는 부담이 조금 경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준은 아울러서 이제 점도표와 경제 전망치 또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 숫자는 바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였는데요. 내년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5.1%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즉 이번 긴축기에서 연준이 보고 있는 최종 금리, 가장 높은 금리가 이제 5.1%의 중간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전망인데요. 이는 기존 전망치인 4.6%보다 0.5%포인트 상향된 수준으로 이 시장에서 약간 두려워하고 있었던 5%대 최종금리를 공식화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종금리 전망에 따르면 연준은 내년에도 7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에 금리 전망치 중간값 4.1%로 기존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향했습니다. 2025년에도 금리 전망치는 3.1%로 기존 대비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점도표 내용이 상당히 매파적이었는데요. 이 연준 개별 위원들이 금리 전망을 찍은 이 도표를 보면 지금 내년 금리가 이 5% 아래를
5%보다 낮을 것으로 본 위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위원 모두 5%를 상회하는 금리를 내년에 예상을 했습니다. 가장 매파적인 스탠스 보인 연준 위원이 2명이 있었는데요. 5.5에서 5.75%를 전망한 위원이 2명이 있었고요. 또 2024년도, 즉 내후년에도 금리가 5%대로 예상한 위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GDP와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동시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연준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가 1.2%였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이제 조금 높아졌고요. 내년 전망치가 3.1%로 제시가 되면서 기존 대비 0.3% 높아졌고, 실업률 전망치 역시 내년도 4.6%로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네, 0.5%포인트 인상 빅스텝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될 만큼 시장의 예상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시장이 더 주목하고 있던 건 이제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멘트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지금부터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오후 2시에 이제 이 연준의 결정이 나왔고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30분 후부터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플레를 2% 장기 목표치로 낮추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이 이러한 임무를 마칠 때까지는 긴축의 과정을 유지를 할 것이고, 대차대조표의 상당한 축소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올해 375bp 이제 오늘까지 해서 425bp 인상이 단행이 되었는데요. 이 급속한 긴축의 효과는 아직까지는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파월 기자 간담회에서 조금 더 중요했던 게 기자들과의 Q&A 세션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장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파월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정말 집요하게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이미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느냐, 특히 내년도에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여러 차례 굉장히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절대 내년에는 인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뉘앙스를 전달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섰다고 자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러면서 이제 CPI, 근원 CPI가 여전히 6%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망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시기상조로 완화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파월이 언급하기로는 페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페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목표가 전혀 아니라는 뜻을 확실시 했습니다. 또 이제 금리 전망치만 보면요. 이 점도표만 보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금리 인하가 이제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경제 전망에서 봤듯이 금리 인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확실시를 해줬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10월에서 11월 이 물가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그러면서도 이제 근원 CPI는 여전히 6%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는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인플레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더 많은 증거를 연준은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내년에 다음 정책 회의는 2월이 되게 되는데요. 내년 2월에는 얼만큼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결국 2월 인상폭은 그때까지 들어오는 경제 지표에 딸려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한 기자가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여기서 더 늦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 수준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줄인 상태인데요. 여기서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회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레벨 이제 점도표에서 5.1%로 제시된 연방준비제도의 최종 금리 레벨이 어디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속도보다는 이 최종 금리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둔화가 하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둔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전달을 했습니다. 파월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인플레이가 낮아지면 침체의 리스크는 덜해지는 것이고 연준은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10월에서 11월 동안 하락한 것은 페드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노동시장은 굉장히 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도 그 파월이 금리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매파적이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는 비교적 경기가 괜찮을 거라는 자신감을 약간 보인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월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이번 FOMC에 대한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오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호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과 연준의 이제 점도표를 거의 중점적으로 본 것 같은데요. 연준의 스테이트먼트와 이 점도표는 분명히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FOMC 성명문에서 바뀐 점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1월 성명문에 비해서 거의 문구 2개 정도가 바뀐 것에 불과했고요. 금리 수준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 여기 부분에서 정말 한 4단어 정도, 숫자 한 8개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완전히 동일한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11월 이후에는 이제 CPI가 2달 연속 둔화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문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점, 성명문에는 이를 뭐 이렇게 조금 개선된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이 조금 이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를 드러낸다라는 월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성명문에 최근 인플레 하락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연준은 아직까지는 인플레가 높다라고 주장한 점이 아직까지 연준이 호키시한, 즉 매파적인 스탠스라는 점을 증명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숫자가 말한다라는 이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내년 금리 전망 중간값이 어쨌든 5.1%로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을 하고 있었지만 연준은 5%대 숫자를 이 금리 전망치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연준이 호키시한 이유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10월에서 11월 둔화했지만 이 성과에 대해서 연준은 이 성명문 상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환호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개선 수치는 연준에게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숫자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모건 스탠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또 다른 분석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12월 FOMC는 우리에게 일종의 리마인더, 알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긴축의 과정에서 거의 결승선, 이제 피니시 라인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고 긴축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이제 5.5% 이상을 전망한 위원이 2명이나 있고요. 또 이제 2024년에도 5%대 금리를 예상한 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이 확실시된 셈인데요. 지금 월가 전문가들도 내년에 금리 인하를 보기에는 조금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트웨스트가 이러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나트웨스트는 이제 이런 점도표 분표상을 보면 의견이 이제 금리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리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5%를 상회하는 최종 금리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즉 연준 내부에서의 여론을 보여주고 이 연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매파적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점을 증명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금리 인상 중단일 것 같은데요. 이 퍼즈에 대해서도 한참 멀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UBS인데요.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도 한참 멀었다라는 사실을 시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베이비 스텝 정도인 25bp로 줄일 수는 있지만 멈출 때까지는 몇 달 남았고 또 피벗, 방향 전환에서는 더 멀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오기 전까지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터닝 포인트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지속적인 증시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이 분석 중에서 조금 이제 재밌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오늘 파월은 스크루지 영감이었다라는 평가 또한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연말에 근접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FOMC 결과가 내년도 산타랠리의 방향성을 이제 좀 정할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이 산타랠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파월은 상당히 스크루지와 같은 행동을 했고 산타 양말에 이제 선물을 넣는 대신 숯을 집어넣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파월의 뉘앙스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있었던 지난달의 언급보다는 잭슨 홀 회의와 더 유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좀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명문이라든지 금리 인상 자체는 굉장히 매파적이었지만 이 파월 의장의 멘트는 조금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요.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2시 정각에 발표된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는 호키시라고 완전 소리를 치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2024년에는 금리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은 강세론자들에게 충분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캐피털 어드바이저스 같은 경우 이 점도표에 있는 금리 인상분이 시장에 잘 소통이 된 상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시장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 2월 FOMC에서 금리가 이제 25bp 가량만 오를 가능성을 반영을 유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CME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2월 FOMC의 베이비 스텝 가능성에 60% 가까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을 스크루지에 비유한 것도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쭉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며칠간의 상황을 좀 보자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둔화세가 완연한 걸로 확인이 됐지만 연준에서는 물가를 확실하게 더 잡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내년에 완전한 방향 전환, 피봇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좀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시장이 반응을 한 것 같은데요. 올해 굵직한 이벤트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확인할 것들은 뭐가 남아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부로 12월 FOMC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11월 CPI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주식시장은 거의 이제 뭐 연말 파장 분위기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휴가 시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주식시장은 향후 며칠 동안은 이 FOMC와 CPI의 여파를 소화하려고 할 듯 보입니다. 오늘 이제 스팟성으로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등락을 나타내면서 변동성을 보였지만 이번 주가 정말 빅 이벤트가 산적한 한 주였던 만큼 이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제 뉴욕 증시는 10일 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일 거래일이 끝나면 이제 내년 2023년의 거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 주식시장이 과연 내년에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CNBC 방송이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달 초에 월가에서 내년 말 S&P 500을 전망한 이 컨센서스를 보면 4,000선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망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가장 약세론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투자은행은 소시에테 제네럴 SG가 3,650을 내년 말 S&P 500 전망치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도이치방크가 4,500 수준으로 가장 강세적인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치가 4,000선을 조금 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 수준에서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중론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증시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토리는 다 소화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모건 스탠리 등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스토리는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주식시장의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이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이 시장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페드의 결정 자체는 조금 매파적으로 보이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대항이 예상대로 가고 있고 또 노동시장이 아직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내년에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상승을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페드의 정책 결정 회의가 끝났고요. 내일 주요국들이 이어서 이 정책 결정을 잇따라서 하게 됩니다. 내일 유럽 중앙은행과 잉글랜드 은행이 금리 결정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금리에 관련돼서 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주식 빠지고 또 사실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결국은 다시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하고 섹터는 오늘 어떻게 됐나요? 이 발표 난 이후에? 네, 오늘 3대 지수 오후장 들어서는 특히 상승과 하락을 거듭을 했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주 중에서 기술주가 하락을 했고요. 또 자재라든지 금융, 부동산 섹터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빅테크가 대체로 좋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 애플과 이 테슬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며칠간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가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애플이 오늘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1.7%, 구글 1.15%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가 넘는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 가까이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수요 우려라든지 이 오너 리스크 관련된 리스크가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콜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움직임의 여파로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해주셨고요. 오늘은 특히나 FOMC에서 나온 내용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들까지 자세하게 또 총정리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